해시태그 1960년대 떠나보낸 아이. 1960년대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 그 집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도 밥이 모자랐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소뚜껑을 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리쌀마저 바닥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습니다. 부모는 밤새 의논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굶어 죽을 것. 그래서 부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착한 아이를 서울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 밥그릇에 자기 밥을 덜어주던 아이. 그 아이가 가장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서울 공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월급도 준다고, 집으로 돈도 보낼 수 있다고. 그 말 하나에 부모는 어린 자식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12살. 아직 어머니 치맛자락을 놓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어머니는 보리밥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손에 쥐어준 것은 보리밥 도시락 하나,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쉽다. 하지만 집에 남은 동생들이 많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어린 너를 집에서 떠나게 해서 애비가 너무 미안하다. 객지 생활이 힘들고 서러울 거다.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곳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해라. 울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라. 그게 이 애비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당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온 가족이 따라 나왔습니다. 동생들은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고 또 매만졌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탔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문에 작게 보였습니다. 그 작은 얼굴도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동생들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형이 없으니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과 밭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고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보리밥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공장은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방,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모두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가난 때문에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꿋꿋하게 살라고. 밤이면 다른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월급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돈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셨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편지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동생들이 슬퍼할까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고향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3살. 하지만 20살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밥을 굶지 않고 있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고맙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아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니, 밥을 굶지 않는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힘든 일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반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자기처럼 시골에서 온 아이들,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온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꿋꿋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도망쳐도 갈 곳이 없다는 것, 꿋꿋하게 견뎌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였습니다.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 아들인가? 저렇게 컸나? 어머니는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아이는 다시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고개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자식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무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강해졌습니다. 덕분에 동생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아버지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해야 했던 가장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진 밥상이었습니다. 쌀밥이 있었습니다. 반찬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가 짊어진 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십자가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이었습니다. 고향의 밤하늘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을 떠날 때 아이는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픈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틀 후 아들은 다시 서울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하지만 손은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리라. 언젠가 돈을 많이 벌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들 수 있게 하리라.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고향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개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훌쩍 자란 아들, 성공한 아들, 당당한 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때 너를 보낸 것이 옳았는지 평생 고민했다. 하지만 너를 보니 이제 알겠다. 너는 강한 아이였구나. 아버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강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란 것뿐입니다. 그날 밤, 부자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함께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떠나보낸 그날, 아버지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살았다. 너를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란 너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살았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고생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사랑이 담긴 손.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1960년대 그날 밤처럼. 떠나보내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두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보리밥 도시락 하나 들고 떠나던 그 아이, 울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꿋꿋하게 살라던 아버지의 말, 고개 숙인 채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픈 사랑, 눈물의 사랑,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손자에게로, 손자에게서 또 다음 세대로. 가난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1960년대는 지나갔습니다. 보리밥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시절의 희생은 기억됩니다. 그 시절의 눈물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견딥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아버지에게, 눈물 흘린 모든 어머니에게, 고향을 떠난 모든 아이에게. 당신들의 사랑을 압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